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구글 검색 광고는 구글을 통해 이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영역은 크게 검색 네트워크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로 나뉘어지는데,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엽 그리고 기타 구글 사이트 쪽에 이제 게재가 되는 검색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고, 디스플레이 광고는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어플을 탐색할 때 광고를 게재해서 이제 도달 범위를 넓혀서 진행할 수 있는 배너 광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이 구글의 경우에는 이제 1일 평균 지출액을 기재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1, 2, 3을 설정한다고 해서 매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지출되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좀 트래픽이 많았던 날에는 1, 2, 3의 최대 2배까지 증가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계정이 과소진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출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날과 좀 상쇄돼서 이제 월 평균 일수의 평균 1일 예산을 곱한 금액인 월 청구액 한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글 광고 검색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구글 광고 검색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확장 검색, 변형 확장 검색, 구문 검색, 일치 검색 순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장 검색 사용 시에는 이제 키워드 목록이 없는 유사어에도 광고가 자동으로 게재가 되는데, 더 많은 유입을 받고 실적이 우수한 키워드에 비용을 집중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이제 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면 품질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 있어서 일치 검색이랑 구문 검색을 좀 사용하시면 전반적으로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활용 가능하십니다. 이 아래 확장 검색, 구문 검색, 일치 검색이 어떤 형태로 이제 어떤 키워드로 노출이 되는지 이 부분은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이버, 카카오, 구글 품질 지수랑 품질 평가 점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부분 좀 어떤 게 다른 건지 매체별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는 광고 그룹당 소재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재 노출 방식은 성과 기반 노출과 동일 비준 노출 중에서 선택 가능하시고, 성과 기반 노출로 해보신 다음에 또 동일 비준 노출로 해보신 다음에 그것들을 좀 데이터를 비교해서 좁혀가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카카오 검색 광고는 이제 네이버랑 다르게 광고 그룹당 최대 20개까지 소재가 등록이 가능하고, 소재 노출 방식은 랜덤 노출과 성과 우선 노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랑 비슷하죠.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는 광고 그룹당 텍스트 광고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캠페인 단위에서 광고 순환 게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지수 를 좀 비교해 볼 텐데,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라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부분이에요.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는 품질 지수가 최대 7칸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처음에 키워드를 세팅을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는 4칸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효율에 따라서 조금 더 줄기도 하거나 아니면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검색 광고, 네이버랑 비슷하게 최대 7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처음 세팅했을 때는 기본 1칸으로 먼저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평가 점수라고 해서 1점에서 10점 내지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세팅이 가능한 개수를 좀 알아볼게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캠페인당 최대 1000개까지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카카오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로 최대 1000개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 광고는 캠페인당 광고 그룹 2만 개까지 설정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는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구글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유의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캠페인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 광고는 계정당 최대 200개 정도 생성이 가능하고, 카카오 검색 광고는 이제 최대 10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한데, 안정적인 광고 운영을 위해서라면은 200개 정도 운영을 권장을 드리고, 구글 검색 광고는 캠페인 10,000개까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검수는 어떤 의미냐? 광고 검수는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는 비즈 채널이 먼저 검토가 된 다음에, 그래야 그 이제 검수가 된
비즈 채널을 통해서 소재와 키워드 검토가 진행이 돼요. 비즈 채널 검수가 통과하지 못하면 키워드와 소재의 검토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광고를 진행할 때 특정 업종에 대한 좀 주요 허가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적어놓은 업종별로 조금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시험에 크게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광고를 실무를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캡처해 두시고 업종별로 뭘 해야 되나, 어떤 걸 신고하고 어떤 걸 등록해야 되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구글 검색 광고 관리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은 노출 점유율, 광고주가 참가한 입찰에서 실제로 얼마나 자주 노출이 발생했는지의 비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복률, 광고가 노출될 때 다른 광고주의 광고에는 얼마나 자주 노출했는지 보여주는 빈도가 중복률이고 이제 높은 게재 순위 비율, 이거는 이제 동일한 입찰가의 다른 광고주의 광고에도 동시에 노출이 될 때 다른 광고가 더 높은 순위에 게재되는 빈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략 부분이긴 하지만 용어들을 조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어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상단 게재율. 광고주의 광고가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게재되는 빈도죠. 이렇게 뭔가 페이지 상단 게재율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장에 다 단어가 있어요. 경쟁 광고보다 높은 순위를 얻은 노출 비율. 입찰에서 다른 광고주에 비해 얼마나 더 자주 더 높은 순위로 게재가 되었는지, 타사 광고가 게재되지 않을 때 자사 광고만 게재되는 빈도,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좀 전략을 짜서 이제 저희가 더 이제 나은 방향으로 광고를 집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검색 광고 키워드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매체별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네이버 입찰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입찰가를 설정할 때는 그냥 수동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는데 일괄 변경과 이제 개별 변경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입찰가마다 게재 순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변경의 경우에는 PC 기준, 모바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설정이 가능하시고 최근 4주간의 입찰 현황을 바탕으로 최소 노출 입찰가, 중간 입찰가, 순위별 평균 입찰가 등 입찰가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제공되기 때문에 뭔가 처음에 이제 광고를 진행하고 입찰가를 등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시장 상황, 내가 쓰려고 하는 키워드들의 평균 입찰가가 뭔지 모르겠어. 감이 안 잡히세요. 그러면은 그때 이걸 사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면 참고용으로 활용. 이것도 무조건적으로 이제 네이버 그 일괄 변경, 개별 변경을 통해서 무조건 평균치를 무조건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경쟁사들이 몇천 원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구나. 약간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70원이 되고 1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10만 원으로 설정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키워드는 이제 직접 입찰 이외에도 자동으로 순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자동 입찰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입찰 한도랑 희망 입찰 순위를 지정해서 키워드별 자동 입찰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 키워드 전략, 대체 키워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대체 키워드는 키워드 삽입 시 소재 전체 글자 수가 초과되는 경우 사전에 등록한 대체 키워드가 자동으로 노출된다 라는 건데 노출이 된 소재에 검색한 키워드만 볼드 처리가 돼서 노출이 된다. 그럼 그거는 대체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를 좀 구성을 하실 때 대체 키워드를 무조건 활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것도 뭔가 클릭률도 유발이 되면서 품질 지수에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길 바라고. 이제 무료 클릭이 뭐냐, 이 부분 이제 실제로 광고 관리하면서 광고주분들께 되게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 중 하나예요. 무료 클릭이 뭐냐, 검색 광고 취지에 맞지 않는 무의미한 클릭을 무료 클릭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 구글은 무료 클릭에 대한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무료 클릭 필터링 로직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좀 무의미한 클릭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된다 하면은 이제 매체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광고 정책, 네이버 검색 광고 그룹 상태를 뜻하는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한 개 정도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짚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즈 채널 검토 중,
비즈 채널 검토 중. 이거를 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비즈머니 충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비즈머니 충전이 되어 있어야 비즈 채널이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비즈 채널 노출 제한. 이거는 노출 제한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트 등록한 사이트가 이제 제한이 된 거예요, 노출 제한이. 그럴 때는 재검토 요청을 하거나 노출이 제한된 사유를 확인을 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광고 그룹 예산 도달. 광고 그룹 예산 도달 말 그대로 예산이 이제 설정한 예산이 도달이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예산을 좀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제한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기간 외. 이거는 캠페인 광고 노출 기간 종료로 캠페인 종료 날짜를 좀 재설정하거나 아니면은 날짜 없음으로 그냥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캠페인 예산 도달도 마찬가지로 설정해 놓은 하루 예산이 다 초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예산은 변경해 주시거나 제한 없음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출 가능 PC 모바일, 이거는 비즈 채널 등록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비즈 채널 노출 제한 가이드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수정해서 재검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딱 여기까지 비즈 채널 검토 중부터 광고 그룹 예산 도달, 약간 이쪽이 조금 은근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효율적인 광고 소재 작성. 왜 근데 효율적인 광고 소재 작성이 왜 중요하냐? 일단은 좀 눈에 띄고 뭔가 클릭을 유발하는 그런 소재를 작성을 해야 어쨌든 그거를 클릭을 하고 저희 사이트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광고 소재 작성을 굉장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사용자의 요구와 혜택에 초점을 맞춘 광고 메시지를 작성한다. 일단은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겠죠. 그러면은 검색자가 원하는 이제 의도에 좀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제공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표현 대신 구체적인 클릭 유도 문안을 사용한다. 그냥 간단하게 너무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더 알아보기, 지금 바로 구매하기, 지금 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약간 이런 클릭 유도 문안을 좀 활용을 해라. 그리고 사용자에게 뻔한 질문을 하지 말고 답을 줘야 한다. 검색한 이제 검색자한테 질문이 아니라 뭔가 검색을 했을 때 그들이 얻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제공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광고 소재는 사용자가 찾는 정보가 있음을 강조해서 보여줘야 한다. 아까 저희가 앞서 대체 키워드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대체 키워드가 이제 검색자가 검색한 키워드가 소재에 들어가서 노출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가 대체 키워드를 사용을 했을 때 A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A라는 키워드가 대체 키워드로 활용이 되면 소재에 A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광고 소재를 복수로 등록해서 실적이 우수한 광고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 이것도 A/B 테스팅인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 소재가 최대 5개까지 진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등록하실 때 최대 5개까지, 5개 소재를 등록을 하실 때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아니라 다 다른 내용으로 테스트를 하셔서 나중에 이제 한 테스트를 하시면서 이제 클릭률이 어떤 소재에서 발생을 하고 어떤 게 노출이 잘 되고 어떤 거에서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고 소재의 최상급 표현이나 불법의 소지가 있는 단어, 비속어, 선정적인 표현, 입증되지 않은 내역과 과도한 특수문자 사용이 불가하다. 이 부분은 사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네이버 검수할 때 아마 제한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피해서 소재를 등록해 주시는 게 검수가 빠르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랜딩 페이지 전략. 랜딩 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는 광고의 내용과 관련 있는 페이지로 이동한다고 생각하기에 관련 콘텐츠의 페이지로 세팅하는 게 좋다. 이거는 약간 그 소재를 세팅을 할 때 표시 URL과 연결 URL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검색 광고 시스템 내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좀 가능하신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쳐보면 4사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A라는 제품을 검색을 했어요. A라는 제품 유형을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B라는 랜딩 페이지로 가면은 나는 A라는 거를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왜 페이지가 B라는 제품으로 페이지가 이동이 되는 거지? 라고 하고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랜딩 페이지 자체는 이제 검색한 키워드, 검색한 내용과 좀 일치하는
적합한 페이지로 연결을 해주셔야 한다. 적합한 페이지로 연결을 해주셔야 한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구글 검색 광고 확장 소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등록을 해도 반드시 광고와 함께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 등록을 해서 해도 하게 되면은 바로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구글은 그런 건 아니고 광고 확장이 이제 실적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광고 게재 순위 및 광고 순위가 광고 확장이 표시된 만큼 충분히 높아야 광고 확장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고객의 이제 문의를 유도를 하거나 웹사이트에서 고객 전환 유도를 하거나 광고 확장 스니펫 광고 확장, 가격 광고 확장, 웹사이트에서 고객 전환을 유도하거나 어플 다운로드를 유도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광고 사례 분석 사후 관리 말씀드릴 텐데 로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로그 분석은 이제 웹사이트를 방문한 유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도구고 대표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에이스 카운터, 비즈스프링 등 이제 되게 많은 분석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에서도 무료로 로그 분석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스 카운터 이런 것들은 조금 에이스 카운터와 같은 그런 시스템들은 유로로 진행이 가능하신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미엄 로그 분석, 그리고 카카오는 전환 추적 설정 가능하시고 구글은 구글 애널리틱스로 진행이 가능하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로그 분석에서 이제 확인 가능한 항목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 직접 전환수, 간접 전환수 이 부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직접 전환수는 광고 클릭 30분 내에 전환이 일어난 경우, 그리고 간접 전환수는 광고 클릭 이후 30분부터 전환 추적 기간 내에 발생한 전환 수이다. 그리고 전환 추적 기간은 7일에서 20일 이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환율은 말 그대로 전환수를 광고 클릭수로 나눈 값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전환당 비용은 광고비를 전환수로 나눈 값, 방문 평균 페이지뷰를 방문수로 나눈 값, 방문 평균 체류 시간을 방문수로 나눈 값, 광고 수익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전환수, 전환율, 매출액 뭐 이런 체류 시간, 페이지뷰, 광고 수익률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은 좀 앞쪽 영상에 나와 있어서 그거 캡처하셔서 공식은 좀 외워주시고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간접 전환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전환은 광고 클릭 이후 30분 내에 전환이 일어난 경우이고 간접 전환은 광고 클릭 이후 30분부터 전환 추적 기간 내에 전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럼 다음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매 전환 광고 클릭 이후 30분 이내에 전환이 발생한 경우 이거는 네이버랑 동일하죠. 간접 구매 전환 광고 클릭 30분 이후부터 45일 이내에 전환이 발생한 경우 네이버랑 다 비슷하기는 한데 간접 구매 전환 이게 그 추적 기간이 조금 다르네요. 네이버는 추적 기간이 7일에서 20일인데 다음 카카오는 45일 이내 전환 발생한 경우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사후 관리인데 이제 저희가 키워드를 등록하고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좀 좋은 방향성을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성과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지표는 CTR과 CVR인데 CTR 클릭률, CVR 전환율입니다. 일단 예시를 좀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클릭률, CTR과 전환율, CVR이 모두 높을 때는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록한 고유일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관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확장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시로 CTR 클릭률은 높지만 전환율 CVR이 낮을 때 이거는 뭔가 클릭을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 전환이 안 나고 이탈이 됐어요. 그러면 들어갔던 고객이 원하는 값을 얻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 단계 이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소재의 랜딩 페이지 개선이 우선이 되겠죠. 소재의 랜딩 페이지가 개선이 되면 거기에서 또 유입이 됐을 때 전환율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CTR 클릭률은 낮고 CVR 전환율이 높을 때
일단은 클릭률이 낮다는 거는 소재를 클릭하는 횟수가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고 소재의 매력도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해요. 광고 소재를 다시 재구성을 하거나 키워드 노출 순위를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예시로 CTR 클릭률, 그리고 전환율, CVR이 모두 낮을 때는 이제 키워드랑 광고 소재의 적합성, 그리고 광고 중단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건데, 사실 광고 중단까지는 너무 좀 그렇고, 어쨌든 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키워드를 유지하시는데 시즈널 키워드 위주로 진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키워드 발굴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뭔가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는 신규 키워드를 좀 발굴하시는데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는 이제 키워드 사후 관리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랜딩 페이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랜딩 페이지를 객관적으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는 페이지 뷰와 반송률이 기준이 될 수 있겠는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성 요소는 일단 페이지에는 랜딩 페이지에는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저희가 검색한 키워드가 랜딩 페이지에 있어야 내가 검색을 해서 들어와서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까지 생겨서 제 전환율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 판매 조건이나 구매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혜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벤트 문구라든지 뭐 배송 관련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포함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전환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특정 타겟이나 시즈널 이슈 등 세부적인 니즈는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뭔가 공통된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봄맞이 세일, 약간 이렇게 시즌성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애들은 따로 페이지를 파셔서 생성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로 유입이 됐을 때 고객의 후기, 리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후기나 리뷰 같은 게 있으시다면 랜딩 페이지에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세 설명, 이건 너무너무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리고 상품 구매나 서비스 예약을 즉시 할 수 있게 하는 요소,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아니면 쿠폰 사용이라든지 구매라든지 이런 카테고리를 바로 랜딩 페이지에 노출을 시키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에 대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엄청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봤던 시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바탕으로 기출 핵심 문제 위주로 좀 풀이 영상을 좀 가져와서 그 부분 보시고 시험 전에 한번 풀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시험의 주요 개념에 대해 좀 다뤄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영상까지 준비해 두었으니 시험 전 기출문제 영상까지 꼭 시청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